다음으로 토목계획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계획은 성토계획과 절토계획이 있습니다. 성토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평한 대지는 아닙니다. 낮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를 정리하는데 먼저 낮은 부분에 관해서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리고 배수가 원활하도록 거기다 흙을 넣어서 메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를 평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토계획은 현대건축이나 한옥에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데 성토계획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옥에서 성토계획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절에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한옥들을 보면은 기단을 쌓아놓고 한 단이나 두 단 높은 곳에 한옥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흙을 일반적인 레벨에서 성토를 한 다음에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현대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사 현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흙을 파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하에다가 철근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기둥을 뽑아 올리면서 지상과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흙에다 묻으면서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옥은 일반적인 집안 레벨 위에다가 흙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기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지붕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옥은 건물을 땅에다 박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토를 하는데, 그 성토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얼만큼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버티면서 침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침하가 되면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한옥은 못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맞춤과 이음으로 구성이 돼서 건물 위에 서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현대건축보다도 더 빨리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한옥을 지을 때 그렇게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판축기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축기법을 쓴 위에 주초를 놓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져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정성과 기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절토는 흙을 깎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지가 있는데 한쪽 부분에 언덕이 있거나, 그런데 그 부분을 평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땅을 깎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토계획인데, 이것은 대지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경계획이 있습니다. 조경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건축에서도 중요하지만 한옥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은 자연과 더불어서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경과 같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먼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에 맞춰서 조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축의 개념에서는 건축과 조경을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통해서, 수목을 통해서 공간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식재계획을 하는데, 이 식재계획은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옆에 대지가 있어서 거기에 집을 짓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 소음이 심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량 소음을 방지해서 차음 식재로 해서 소리가 집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나무를 심어줍니다. 또 하나는 넓은 대지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길이 뚜렷하게 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유도해 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식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식재를 하는 나무에는 교목과 관목이 있습니다. 교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m 이상의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런 나무와 더불어서 관목은 1m의 나무를 같이 이렇게 조합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면서 상부 식재와 하부 식재를 조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이 식재계획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옥을 짓고 살고 싶어 할 때는 한옥과 더불어서 마당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당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뚜렷하게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데, 사계절에 따라서 꽃이 피는 나무들을 상부 식재와 하부 식재를 종합해서 하게 된다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꽃이 피지 않느냐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통 수종 중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나무에 열려있는 주황색의 열매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감나무의 수영도 예쁩니다. 그런 나무 수영 위에 감나무가 주황색으로 열려 있는데 하얀 눈이 내려서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하얀 눈 속에 피어 있는 주황색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예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기지만 피라칸사나 천리향 등을 심으시면은 겨울에 빨간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열매와 더불어서 눈과 같이 좋은 경치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조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차경입니다. 차경은 동양 건축의 특징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우 발달했습니다. 이 차경은 말 그대로 경치를 빌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옥이라는 것은 먼저 공간 구성 영역에서 집이 있으면은 담장으로 1차적으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담장 안에는 우리 집 공간이고 담장 밖에는 다른 사람의 공간이고 공공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이것을 같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달을 즐기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답사를 가실 때 한옥에 가서 툇마루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밖에 있는 경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담장 안에 있는 경치가 먼저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먼 산이 보이거나 아니면 큰 나무가 있거나 그러면은 2차적으로 담장 위로에서 보이게 됩니다. 바로 담장 안에 있는 것은 내 소유의 땅이고 내 소유의 것이지만 그것만 보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담장 밖에 있는 경관까지도 내 경치라고 생각하고 같이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툇마루에 앉아서 밖의 경치를 쳐다보는 우리의 풍속화라든가 아니면은 건축 작품을 감상할 때 툇마루에 앉아서 외부 경관을 바라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차경을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경은 우리나라 한옥에서 매우 중요한 조경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